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김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엔 칼슘만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기쁨병원 내분비내과 하지윤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칼슘제를 떠올리는데요. 주변에서 칼슘 열심히 챙겨 먹는 분 참 많은데 칼슘만 먹으면 망한다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선생님, 저는 칼슘을 5년째 먹고 있는데 왜 골밀도가 나빠졌나요? 입니다. 와, 5년이나 꼬박꼬박 드셨는데도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네, 칼슘 단독 복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칼슘만으로는 골절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며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골밀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럼 칼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데 골다공증이 그렇게 무서운 질환인가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뼈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골다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파트 비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뼈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이 뼈를 아파트에 비유하시니까 훨씬 이해가 쉬운데요? 네, 젊고 건강한 뼈는 철근도 굵고 콘크리트도 단단한 최신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철근이 녹슬어 가늘어지고 콘크리트가 부스러져 떨어져 나갑니다. 벽에 구멍이 뚫리고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지는 노후 아파트처럼 되는 거죠. 그런 아파트는 작은 지진에도 바로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네요. 네,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기침하다가 아니면 재채기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기침만으로도 골절이 된다니까 진짜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위험한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은 침묵의 뼈도둑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증상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침묵의 뼈도둑이라 정말 무서운 별명인데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골밀도 검사로 뼈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덱사라는 검사인데 10에서 15분 정도면 끝나고 통증도 없습니다. 그럼 이 덱사 검사 결과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T스코어라는 점수로 나타나는데 아파트 안전진단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A등급으로 안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4는 B등급으로 주의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2.5 이하면 C등급으로 위험한 상태, 즉 골다공증입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 비유 덕분에 골다공증이 어떤 건지 정말 잘 이해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질환인데도 왜 많은 분들이 칼슘만 드시는 걸까요? 아마도 뼈가 칼슘이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아파트로 치면 시멘트 같은 건축 재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만 준비해놓고 아파트가 저절로 고쳐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보수 작업을 하는 인부가 필요하죠. 우리 몸에서는 철거반 파골세포와 건설반 조골세포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철거반이 더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가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약물이 필요한 거군요. 그럼 어떤 종류의 약물들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철거반의 활동을 막는 골 흡수 억제제. 둘째, 건설반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골 형성 촉진제. 셋째, 최신 약물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철거반을 막는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 같은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약이 있나요? 많이 사용되는 데노주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피하 주사로 맞는데 파골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차단합니다. 마치 철거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을 중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와, 6개월에 한 번이면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럼 효과는 어떤가요? 네, 연구에 따르면 척추 골절을 68%, 고관절 골절을 40% 감소시킵니다. 골밀도도 3년 사용 시 척추에서 9.2%, 고관절에서 6.0% 증가합니다. 그럼 건설반을 활성화하는 약은요? 테리파라타이드라는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가 있습니다. 매일 피하 주사로 맞는데 골밀도가 척추에서 평균 9에서 13% 증가합니다. 주로 이미 골절을 경험한 고위험군에서 최대 2년까지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약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정말 획기적일 것 같아요. 네, 로모소주맙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철거반도 막고 건설반도 활성화합니다. 아파트로 비유하면 철거를 막으면서 동시에 보수공사도 진행하는 겁니다. 오, 정말 효율적이네요. 효과는 어떤가요? 월 1회 주사로 1년간 치료하면 골밀도가 척추에서 13.3%, 고관절에서 6.9% 증가합니다. 특히 이미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에서 권장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약이면 모든 환자가 이걸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안타깝게도 모든 분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1년 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은 분들은 사용할 수 없고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골흡수 억제제로 전환해서 효과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환자마다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군요. 이래서 전문의 진료가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나이, 골절 위험도, 동반질환, 생활 패턴, 경제적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서 환자별 맞춤 치료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치료 옵션들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전략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예를 들면 골절 직후에는 로모소주맙으로 빠르게 골밀도를 높이고 1년 후에는 데모주맙이나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전환해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최적의 약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약들을 쓰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와 함께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보수 공사를 하면서 재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또한 운동, 특히 체중부와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체중부와 운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운동 등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수영은 좋은 운동이지만 물에 뜨니까 골다공증에는 도움이 적습니다. 뼈는 적당한 자극을 받아야 강해지거든요. 아, 이 운동도 골다공증 치료의 일부네요.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약물 치료, 영양 관리, 운동, 낙상 예방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낙상 예방을 위해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골절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의 뼈도독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골다공증, 정말 무서운 질환인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네, 덱사를 이용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후, 남성은 70세 이상부터는 꼭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받았다면 칼슘만으로는 부족하니 적절한 약물 병행이 필요한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주사제 데노주맙부터 로모소주맙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칼슘만 먹으면 망한다는 말이 처음엔 좀 과장된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다공증의 실체와 올바른 치료법을 알려주신 하지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75년 만에 뒤바뀐 당뇨병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